네, 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니쌤. 1년 전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에 미처 여기저기 찍으러 다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도가 잘 안 잡혀서 렌즈도 이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구도에 관련된 책도 정말 열심히 봤는데요. 근데 황금 비율이라는 것도 제 사진엔 없고 그걸 맞추려면 사진 찍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하고 사진은 안 맞는 건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찍었는데도 사진이 늘지가 않네요. 무슨 좋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좀 답답하죠. 이 사진에서 또 구도는 가장 또 중요하면서도 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죠. 어,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구도의 그 허와 실을 한번 직접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사진 좀 많이 찍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사진 좀 많이 찍으세요 이러면 뭐 엄청 찍죠. 막 똑같은 거 막 엄청 뭐 연사로 막 똑같은 걸 막 그렇게 찍으라는 게 아니라 사진의 어떤 위치적인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자기가 위에서 찍었을 때와 좀 밑에서 찍었을 때, 완전히 위에서 탑에서 찍었을 때와 이런 각도의 방향성, 자기가 스스로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움직이지도 않고 나는 왜 좀 색다르게 안 나오지? 색다르게 안 나온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위치를 계속해서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위치적인 고수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조금 더 움직여가면서, 이번에는 아까는 내가 움직였지만 이번엔 사물을 좀 움직여가면서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진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그 커머셜 촬영하고 있었을 때, 저는 특별히 또 따로 어떤 구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고요. 물론 또 어떤 구도에 관련된 책도 별로 이렇게 본 적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었는데, 어떤 부산에서 이런 신축 건물을 지었다고 이제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좀 찍을래? 그래가지고 네, 단가가 높게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친구들 다 전화해가지고, 야, 카메라 다 싸. 그래가지고 3명, 또 혼자 가면 또 이게 폼이 안 되니까 한 3명 또 가가지고 카메라 3개씩, 무조건 3개씩 막 업데이트 가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죠. 막 오늘 엄청 불겠구나. 막 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사장님 만나고, 이 건물을 이거 들어가시라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저 뒤에 가서 좀 걸쳐서 찍어봐. 야, 너는 안에 들어가서 찍고 나는 여기 바깥에서 찍는 거죠. 계속 찍어요. 이걸 계속 아침부터. 점심 먹고 와서 또 찍고, 계속 또 찍고, 막 또 저녁에는 이 불도 한번 켜보고 찍고, 약간 그 노을 질 때도 한번 찍어보고, 약간 해 질 때도 한번 찍어보고, 다 찍어보고 이렇게 막, 야, 다 찍었어, 모아봐 해가지고 막 전에 가니까 막 진짜 한 천장이네, 천장 사진이. 천장이 나왔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딱 여기 정면에서 찍은 거, 이게 제일 좋네요 이러고. 뭐 상관없잖아, 뭐 어차피 뭐 저는 뭐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거 하나를, 천장을 찍는다. 천장을, 이 네모난 박스 건물 하나를 천장을 찍는다고요. 그게 바로 구도학습법의 그 현장에 있는 구도학습법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천장이라고 하는 건 이게 똑같이 연사가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뭔가 어느 순간에 각도가. 여기 찍고 이렇게 찍진 않죠. 그죠? 조금씩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를 했으니까 천장이 나왔겠죠. 그죠? 안에 들어간 친구는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막 찍어볼 수 있는 거 다 찍어보는 거야. 막 누워서도 찍고, 막 엎드려서 찍어보고, 막 다 찍어보는 거예요. 각도에서 모든 삼각대 놓고도 찍어보고, 막 뒤에 또 가 있는 친구들은 막 이쪽 뒤에 건물 막 찍어보고, 뭐 나무에 걸쳐서 찍어보고, 막 전경 찍겠다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요거 한 장 뽑았지만, 그렇게 찍었던 천장의 그 데이터는 우리의 어떤 구도의 학습, 우리가 구도를 책으로 막 천장에 관련된 책을 봤다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그게 바로 현장 구도 학습법인데요. 결국엔 이게 앉아서 편하게 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그런 구도를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너무 편하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다채롭게 봐야 되는, 다각도에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미술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미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사진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분들이 물론 그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리는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제가 한 번은 그 촬영을 가는데 그 촬영 같이 갈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같이 못 가게 돼서 동행할 사람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미술을 하시던 분을 약간 부탁을 들어가지고, 저 좀 알았어 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잠깐 이제 카메라를 그냥 프로그램 모드, 거의 자동이죠. 그래서 드리고 잠깐 스케치 좀 부탁드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메인 컷을 막 찍었죠. 한참을 찍고 이제 그래서 막 고기 사드리고 집에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파일을 분류를 하는데 자꾸 그분이 찍은 게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이유는 뭐지? 그때가 사진 한 10년 정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난 스스로 사진에 대해서 잘 찍는다고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분의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계속 가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서 죄송한데 찍으신 걸로 메인을 써도 되겠냐 해서 쓰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쓴 적이 있는데 메인으로. 결국에 그선 기술적인 테크닉이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축적해왔고 많은 현장의 노하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분은 카메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받아본 카메라였고요. 그래서 그분이 찍는 어떤 걸 잠깐 되돌아서 회상을 해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앉아서 찍기 전에 앉아서 이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니 그때 카메라 걸 찍고 또 어디 또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시고 그걸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막 찍으면서 이거 얼마나 주지? 빨리 찍고 배고픈데 빨리 찍고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떤 고기가 맛있지? 요즘 여기 근처에 맛집 있나? 이런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계속 찍을 때. 왜 그런 정도 해도 항상 그렇게 찍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사진을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는데 이게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쪽으로 계속 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다시 리프레시를 하는 사진 쪽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기 시작했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관찰력과 그런 애정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미술 하셨던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어떤 피사체나 어떤 그런 풍경에 대해서 우선 관찰력을 가지고 애정을 담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실 때도 상당히 그게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같이 그런 좋은 면은 좀 같이 좀 느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미술 작품을 그리지 않을 정도로 해도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라든가 어떤 풍경, 사물, 정물 모든 것들은 그거에 애정을 좀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많은 기술적인 테크닉은 이런 관찰력, 애정, 다르게 보는 시야 이런 것들의 거의 밑바닥. 해봤자 사진에서는 그래요. 사진에서는 모든 한 90% 이상이 그런 감성적인 그런 자극, 그런 애정이 담긴, 사람이 누구는 봐도 멋있다라고 심장을 울리는 그런 게 사진이지. 그 나머지 7, 8% 정도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은 그 밑에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테크닉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과감히 다르게 보는 시야를 좀 가지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처음 한다고 하거나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시야를 좀 느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다른 시선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똑같은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이쁘다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찍어요. 그죠? 다 똑같이 그대로 찍어. 자기 그 눈높이에서. 왜 그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찍어왔던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찍었던 그런 자세만 피하라고 해요. 그렇게 찍지만 말라고. 지금까지 찍어왔던. 지금까지 이렇게 찍었으면 어떻게든지 바꾸려면 뭐 내려가든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너무 기존에 찍었던 방식대로 계속하면서 내 사진이 바뀌지가 않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좀 사진을 좀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이것도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어디 카페에 이런 필름면이 그냥 전시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걸 정면으로 찍었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늘상 보던 그런 위치나 시선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완전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시선을 좀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좀 바꾸려고 하는 시선 처리를 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건 그냥 뭐 멀리서 찍은 게 아니라요. 이 앞에서 가로수 지금 우리가 항상 출퇴근할 때 볼 수 있는 가로수예요. 단지 거꾸로 완전히 180도로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만 바꿔보는 거죠. 똑같은 나무라 그래도 시선만 바꿔서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좀 더 색다른 표현이 된다는 거죠. 황금 비율. 우리가 이제 구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많이 듣는 황금 비율. 1대 뭐 618, 1.618, 1대 1.618. 상당히 많이 듣는 얘기죠. 원래 황금 비율이라는 말은 원래 르네상스 시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원전 3세기 그 수학자 유클리드가 이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죠. 네? 많은 건축하고 다양한 그런 예술 작품에 이제 황금 비율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황금 비율의 가장 기본적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뭐 모나리자, 뭐 다비드상, 뭐 피라미드 모두 이제 그 황금 비율을 토대로 이제 그려지거나 만들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재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황금 비율에서 많이 어긋난 비율이 나왔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 사진에서도 이런 황금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를 자르지 마라 이런 거죠. 뭐 이런 건 구도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황금 비율이 아니라도 이런 구도에 어떤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가운데를 자르지 마라 뭐 이런 거죠. 틀을 만드는 거죠. 어떤 포인트를 어느 구에 주제 어떤 서브젝트를 거기다 맞춰라. 포인트를 자기 스스로. 그리고 황금 비율에 맞춰서 찍어라. 뭐 이런 거죠. 황금 비율에 맞춰서 담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황금 비율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황금 비율을 생각하고 찍는다거나 찍었던 사진을 황금 비율에 껴 맞추지를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시작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무엇에 의해서 그게 뭐 황금 비율이라 그냥 그런 말 자체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구도라는 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왼쪽을 비워둘 것인지 오른쪽을 비워둘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다 놓고 찍을 것인지 좀 치우쳐서 놓고 찍을 것인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촬영을 하다 보면 구도에 대한 걸 계속해서 느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빛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항상 우리가 빛이 어디서 오네 라는 걸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나중에 좀 더 계속해서 현장에서 자주 오래 접하다 보면 빛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림자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에 맞춰서 그림자에 따라서 어떤 그 사물이나 정물 자체의 그 느낌이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은 미술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 섀도우를 잘 보는데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좋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 지금 여기는 그 꽃도 그림자의 방향에서 그림자에 맞춰서 그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죠. 그죠? 뭐 이쪽에서 그림자가 옆으로 갔을 때와 이 완전 밑으로 갔을 때와 다시 또 위로 갔을 때, 옆으로 갔을 때 그 다양하게 그림자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능력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꼭 이런 정물이나 아니면 이 그림자에 관련된 표현은 나중에 이제 인물 촬영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물 촬영을 잘하나 못하나는 그런 그림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내 촬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명들을 조절해서 찍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그림자가 막 서너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그 그림자가. 그거를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건 일부러 그렇게 연출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에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의 피사체를 좀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보라는 거죠. 좀 다각도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찍지 말고 이 각도의 차이를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좀 느끼려면 솔직히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좀 자기가 좀 움직여가면서 편하게 무언가를 찍을 때 편하게 찍으면서 사진이 좀 다르지가 않은데? 라고 하는 거는 좀 욕심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스스로 좀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어떤 시선을 좀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황금 비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느낌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황금 비율이 어떻고 뭐 황금 비율 어떻고 그리고 황금 비율을 뭐 맞췄네 아니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너무 그걸 막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림자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죠.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잘 찍어요 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가장 쉬운 얘기는 기존의 틀이나 어떤 상식을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걸 좀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존의 그 모든 사진하고 좀 다른 그런 사진을 여러분도 이제 촬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